안녕하세요.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전향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5대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과제입니다. 5대 통합과제는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 방식 마련, 통합교원 자격 양성체제 개편, 교사 처우 개선,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적용, 설립 운영 기준 마련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합기관의 개요 중 명칭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입니다. 저는 유보통합의 첫 단추가 명칭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에게도 유보통합을 인식시키고 홍보하려면 명칭통합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추진안을 발표하고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 통합 명칭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간에 대해 일정 기간 경과 규정을 적용하고 기한 내 설립 운영 기준 미충족 시 행재정 지원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과 기간은 아직 검토라고 되어 있으나 문서에 예시로 넣은 10년이 그대로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5대 통합 과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 방식 마련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입소 절차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점수를 부여해 신청 순서가 아닌 점수에 따른 순위대로 입소합니다. 유치원은 일정 기간을 두고 입학 신청을 받아 추첨하는 추첨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장 올해 11월부터 입소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입소 창구 일원화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입소 기준 및 절차의 차이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쳐두고 먼저 입소 창구를 일원하는 것은 현장과 부모들의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야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등한시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대 통합과제는 통합교원 자격 양성체제 개편입니다. 영아정교사, 유아정교사로 분리하기보다는 0-5세 영유아정교사로 자격을 통합하여 0-5세까지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교사이든 영아, 유아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영아, 유아의 연계과정도 이해하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자격이 분리되면 교사의 입장에서 영아교사, 유아교사 자격을 다 갖추기 위한 이중과정의 문제, 현장에서는 교사 채용의 문제, 대체 교사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 정교사 통합 자격으로 가야 기관에서도 교사들에게도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는 이미 현장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충분히 받아왔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교사에 대한 우대 조건도 필요하며 양성 과정도 충분한 여건과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직 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은 엄격한 절차와 국가 기준에 따라 주어진 자격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격을 유지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5대 통합과제는 교사 처우 개선입니다.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지원 계획이 있지만 계획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연장 돌봄 인력 확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시범학교를 실시하면서 연장교사, 돌봄교사의 추가 지원 계획은 있으나 기존 담임교사의 처우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장을 더 잘 이해하고 있더라면
일의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수요자 중심 정책의 부작용으로 현장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교사들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부딪힘 등으로 발생한 작은 상처도 교사의 책임을 물으며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고부터 하고 보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도 되니까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신고하고 과잉 대응을 해도 아무런 책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에 교직원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실상은 심리상담과 같은 사후대책 중심이고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듯 담임교사들이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의무만 강요받다 보니 아예 현장을 떠나거나 의무가 적은 보조교사 지원을 더 선호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심어줄 수 없다면 자부심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담임교사의 처우를 증대하여 사기를 높이고 영유아 보육교육의 자부심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교사의 질이 보육의 질,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이런 말뿐인 허울로는 떠나려는 교사의 마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교사의 의무 측면은 자료를 보시고 권리보호 측면 중 연금과 실업급여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육교사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유보통합 후에는 원장 재량에 따라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기관을 이동할 경우 기관에 따라 가입한 연금의 종류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이동과 변경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혜택이나 금전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변경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때까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7년까지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라는 네 번째 5대 통합과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5대 통합과제는 설립 운영기준 마련입니다. 설립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 지자체, 법인으로 제한하지만 서비스 접근성과 기관의 성격, 즉 가정형과 직장형은 제한적으로 4인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신규 기관에만 적용되고 기존 기관은 예외입니다. 통합기관은 국공립 1개 유형과 사립 4개 유형,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국공립은 국공립 유치원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의 4개 유형에는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해당됩니다. 사립에는 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이 있는데 우리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장형을 제외한 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립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선택과 부과하는 비용에 대한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지역의 여건과 환경, 학부모의 니즈, 그리고 운영자의 철학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민간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지원에 차별을 두면서 그에 따른 결과만 운영자가 오로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공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불공정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을 살펴보면 신규 기관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부채를 인정하지 않지만 기존 기관은 설립 주체와 마찬가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신규 기관이라 하더라도 가정형과 직장형은 제한적으로 임대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 기준입니다.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로 상향하는데 가정형은 면적 기준에 거실과 공동 놀이실을 포함하고 기존 기간은 경과 규정 10년을 적용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실의 면적 기준이 2.64제곱미터이므로 이를 10년 안에 3.3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라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정원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정원 감소는 변경인가 사항인데 이 변경인가 시 예외 규정으로 되어 있는 대출 등 재산 요건이 그대로 인정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유보통합을 빌미로 예외 규정과 경과 규정이 혼용되어 적용한다면 예외 규정 적용 기간 중 발생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에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보니 정부 발표가 거듭될수록 명확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것들이 더 많아지는 듯합니다. 때문에 예외 규정, 경과 규정으로 구분하지 말고 모든 규정은 기존 기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보통합을 찬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벗어나 유치원처럼 장학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진흥원이 계속해서 어린이집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개편된 평가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등급제만 폐지되었을 뿐 무엇이 컨설팅인지 알 수 없습니다.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길게 서술한다고 해서 컨설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장학 컨설팅에서 자체평가와 자율장학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입니다. 관리체제 개선 과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 보육법 등 3법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해야 하고 표준 영유아 보육 교육비를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2015년을 기억하십니까? 법 개정 없이 정부 발표만으로 추진된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감들의 힘겨루기에 결국 거리로 뛰어나간 것은 우리 운영자들이었습니다. 유보통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거 누리과정의 그 혼란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이 이렇듯 생생한데 이번에도 정부는 앞장서 해결하기보다는 시도와 시도 교육청 뒤에 숨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정 이관 및 지원 계획이 없으면 누리과정 대란이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과 이에 필요한 법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을 어린이집과 같이 12시간 운영하게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은 아닐 것입니다. 유치원의 준비가 될 때까지 어린이집이 버텨주고 희생하라는 것이 유보통합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서 힘들게 일궈낸 인프라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를 다시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대변되는 것이 우리나라 80년대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그러다 불과 10년도 안 된 90년대에 출산 장려로 정책이 바뀌었고 급기야 2000년대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 2조였던 저출산 예산이 22년 51조까지 늘어났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을 막기 위해서 하는 유보통합은 아니지만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폐원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유보통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치 가는 보육, 가치 있는 보육을 위해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고 실수할 수 있는 아이들.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여야만 볼 수 있는 작은 신호들. 아이의 소중한 미소를 지켜주세요. 마이에듀 교사자람 보육교직원 특별직무교육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보육교사로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진정한 실무교육과 현장을 향한 고민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전문가 강의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이해중심 강의, 보육 현장의 실제 사례를 제시한 실무중심 강의, 현장의 고민에 대한 전문가 팁 제공을 통한 심화 강의, 온라인 특별 직무교육이 당신의 마음을 함께 응원합니다.